화철가는 귀신의 장난이 무서운지 더 이상 돌아와 귀찮게 굴지 않았다. 저구는 별수 없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씹으며 세월을 보냈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져 기러기 몇 마리를 잡기도 했다. 저구는 날마다 한두 개의 혈도도법을 익히며 내력과 외공이 갈수록 진보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점차 날이 따뜻해졌다. 계곡에 쌓인 눈은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이 며칠 동안 저구는 혈도문의 모든 도법과 내공을 익숙하게 익혔다. 그는 이때 정파와 사파 양쪽 무공의 최고 장점을 지니게 되었다. 비록 경험이 적고 결함이 있었으며 정파와 사파의 공력을 완전히 융합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공으로 따지자면 화철간이나 혈도 노조보다 훨씬 높아 큰 차이가 있었다. 정전과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신조공을 연마하여 인맥과 동맥을 관통시킨 덕분이었다. 수생은 자꾸 그에게 말을 걸었으나 저구는 끝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무공만 연마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3가지가 있었다. 계곡을 나간 후 첫째는 옛날 살던 상서로 가서 사부를 찾는 것이고 2번째는 형주로 가서 능소저와 정전을 합장하는 것이었으며 3번째는 복수하는 것이었다. 눈은 녹아 개울을 이루고 유유히 계곡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계곡을 막고 있던 눈은 하루가 갈수록 낮아졌다. 단오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계곡을 나갈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루는 수생이 건네주는 익은 고기를 받아들고 막 몸을 돌리려는데 수생이 말했다. 적 오라버니 며칠 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있겠지요? 저구는 응 하고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수생은 말했다. 이 몇 달 동안 당신이 저를 보살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악독한 화철간에게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감사는 무슨. 그는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갑자기 뒤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생이 바위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울고 있는 거지? 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여자의 마음은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왜 울고 있는지는 수생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단지 마음이 괴로워 참지 못하고 울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저구는 한바탕 무공을 연마한 후 날마다 잠을 잤던 바위 위에서 잠을 청했다. 그 바위는 동굴과 멀지 않아 화철간이 밤에 무덤을 도굴하거나 수생에게 덤벼드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이 몇 달 동안 화철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때 그는 내공이 지극히 높아 눈과 귀가 매우 밝았으며 옛날과는 사뭇 달랐다. 발걸음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고 최소 5, 6명이나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았다. 그들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계곡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저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눈 덮인 계곡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계곡에는 산봉우리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비교적 추웠다. 밖에 쌓인 눈이 녹고 계곡 안에 눈이 녹으려면 최소 1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쫓아오던 중원의 군웅들일 것이다. 지금 혈도 노조는 죽었으니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수 아가씨의 사촌 오빠가 틀림없이 같이 왔을 테니 그녀를 데리고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그들은 틀림없이 나를 혈도문의 여색을 밝히는 중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믿어줄 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수 아가씨를 데리고 나간 뒤에 천천히 계곡 밖으로 나가야겠구나. 그는 산 동굴 옆을 돌아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갑자기 눈앞이 밝아졌다. 여러 사람이 산허리를 돌아 들어오자 손에 들린 횃불이 사방을 밝혔다. 이 사람들은 약 5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인물은 흰머리를 휘날리며 왼손에는 돌을, 오른손에는 검을 쥔 인물이었는데 바로 화철관이었다. 저구는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보자 크게 의아했으나 곧바로 그 의문이 풀렸다. 이 사람들은 바로 호북 사천에서 추격해온 사람들이고 화철관은 그들의 우두머리이니 당연히 만나 어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일행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급히 앞으로 몇 발자국 기어나와 눈이 녹지 않은 숲을 속에 엎드렸다. 그와 여러 사람들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지만 그의 내공은 상당히 높아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화형께서 친히 혈도학승을 처치하셨구려. 정말 축하합니다. 화형이 이렇듯 훌륭하시니 앞으로는 당연히 중원무림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화형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단지 애석한 것은 육대협, 유도장, 수대협께서 참사를 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 늙은 악승은 죽였으나 어린 악승은 아직 처치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지금 즉시 수색하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화 대협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화철관은 말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장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소학승의 몸에 사파의 무공이 있고 그 독함이 스승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하죠. 그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우리가 계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급히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께서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악독한 놈을 죽여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저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화씨 성을 가진 놈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구나. 흉악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신중히 몸을 숨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함께 달려와 죽이려 했을 텐데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때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인군자입니다. 화철관,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구는 그 말이 수생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구는 그 말을 듣자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악승이 아니라 정인군자라는 말을 듣자 이 며칠 동안 수생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을 정인군자라고 부르자 오히려 멍해지고 말았다. 갑자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나를 정인군자라고 하는구나. 그녀는 나를 정인군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생이 이 두 마디를 하자 굴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저군이 숲속에서 바라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생을 멸시하는 빛이 역력했고 어떤 자는 비웃음을 띠고 있었고 어떤 자는 재미있는 양 구경을 하려 했다. 한참 뒤 한 늙은 사람이 말했다. 수소저, 나와 당신의 아버지와는 여러 해 동안 친한 친구였으니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군. 이 악독한 중놈은 아버지를 살해했어. 수생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중놈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살해되었는가? 수생은 말했다. 그는. 그리고는 금방 말을 잇지 못했다. 늙은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화 대엽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계곡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그 조그만 중놈이 나무 막대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쳤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수생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란 말인가? 수생이 말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스스로 그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자 동굴 앞에서는 갑자기 폭소가 터져 나왔다. 웃음소리는 동굴 밖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으며 다 녹지 않은 눈송이가 휘날렸다. 웃음소리에는 무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자기 스스로 죽여달라고 했다니. 하하하, 거짓말이 너무 재미있군. 알고 보니 수 대엽께서는 살기가 싫어 장래 사위에게 머리를 박살 내달라고 청했군. 장래 사위라니? 수 대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놈과 이 아가씨와는 벌써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야. 또 몇몇은 무서운 목소리로 힐책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계집은 없을 거야. 족보도 모르는 사내를 위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버리다니. 또 어떤 이는 냉혹하게 풍자했다. 사내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다는 일은 이 세상에 흔한 일이야. 단지 간부를 사주하여 자기 아버지를 살해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금시초문이군.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간부를 시켜서 지아비를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요즘 세상에는 그게 아닌가 보지. 사내에게 푹 빠져 아버지를 모살하다니. 하하, 그들은 모두 화철간의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수생과 저군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내를 위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모두 분개했다. 그러므로 갈수록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오직 싸움만 아는 강호의 사람들이니 무슨 말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수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는군요. 그들은 또 한바탕 웃어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제서야 우리들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소? 정말 배꼽을 잡고 죽을 일이오. 좋소 아가씨. 우리들은 염치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그 중놈과 산 동굴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수치를 아는 짓이오? 또 다른 거친 목소리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이 늙은이가 호북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중에 쉬지도 않고 온 것이 모두 이 환양년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니. 이 염치 없는 미천한 계집을 이 늙은이가 한 칼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옆 사람이 말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형,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그 늙은 목소리가 말했다. 모두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수 아가씨는 나이가 젊어 견문이 적고 수 대엽께서 불행히 세상을 뜨셨으니 그녀가 홀로 되어 보살피는 사람이 없었잖소. 모두들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화 대엽께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잘 가르친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들 이 기회에 덕을 좀 쌓으시고 이 계곡 안에서 생긴 일은 절대로 강호에 나가서 발설하지 마십시오. 수 대엽께서는 생전에 사람들을 인과 의로 대했기 때문에 모두 그의 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응당히 수 대엽이 체면을 봐서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수 대엽이 영전에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그의 의견에 찬동했다. 네. 그렇습니다. 장 노영웅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중놈을 찾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 하자 수생은 왁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먼 곳에서 길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생아, 누이는 지금 어디 있니? 수생은 이 목소리를 듣자 바로 사촌 오빠인 왕소풍인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욕을 당하고 있던 차에 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무척 기뻤다. 그녀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산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 정신을 빼앗긴 왕소풍이 진상을 안다면 아마 미치고 말 것일세. 그 장씨 성을 가진 노인이 말했다. 모두 떠들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왕가 청년은 수소저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까봐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이틀 전에 벌써 이 계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이 좋지 않아 어떤 곳에 발이 묶여 오히려 우리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의 팔자가 나쁘다고 여겨주시고 모두들 공덕을 쌓아서 수 아가씨와 그 중놈의 추악한 일은 그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군웅들 중 우직한 자가 말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수 아가씨는 잠시 실수했으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명문의 교수가 어찌 그런 사악한 중놈과 붙었겠습니까?